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논산여 중에서 MBS 방송국에서 TV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체벌인데요.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서 그리고 학교 생활을 하면서 체벌, 몸에 가해지는 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옛날부터 생각해오던 것과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생각하는 것, 우리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 그리고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것, 오늘 한번 그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과연 체벌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체벌을 피할 때라든지 체벌을 할 때라든지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는가? 이와 같은 것을 놓고 같이 토론해보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학생들 전체는 아니지만은 그 대표라고 할 수 있는 학생들과 그리고 선생님 몇 분을 모시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께 매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보자 합니다. 오늘 이 토론회를 준비해서요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을 때리는 막대기, 몽둥이, 휘추리 따위 또는 그것으로 때리는 일이라고 되어 있더군요. 그리고 그럼 매질이란 뭐냐? 매질은 매로 때리는 일 또는 선도를 위한 비판이나 편달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채찍이라는 말을 또 생각해봤어요. 채찍이라고 하는 건 뭐냐? 소를 몰 때 쓰는 물건, 나뭇가지나 대가지 끝에 노끈이나 가죽고리를 달기도 한다. 채찍질은 뭐냐? 채찍으로 때리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형벌 중에서 태형이 있었습니다. 태형이라고 하는 것은 배 쪽으로 볼기를 치던 형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곤장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곤장은 조선조의 죄인을 때리던 형구의 하나로 버드나무로 넓적하고 길게 만들어서 도둑이나 군율을 어긴 죄인의 볼기를 치는 것을 곤장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학생들과 더불어서 매를 맞아본 경험이라든지 매를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 매는 이런 것이다. 나는 매를 받고 싶다. 아니 이 말을 할 때 좀 무섭군요. 매를 받고 싶은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학생 이현주 학생에게 매를 맞아본 경험이 있는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한번 얘기해 줄래요? 네, 저도 당연히 매를 맞아본 경험이 있고요. 그 경험 때문에 많이 아파하는 적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건지도 모르겠는데요. 제 생각은 체벌은 반대하는 편입니다. 저희도 하나의 인격체인데 인격체 대 인격체로서 상도를 해야 되는데 인격체가 인격체를 때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사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체벌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럼 연주 학생의 경우는 우리는 하나의 인격체니까 매를 대지 말고 먼저 사고 능력이 있으니까 생각할 기회를 달라는 얘기죠? 네. 그러면은 생각할 기회를 줬는데도 잘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 당연히 잘못을 했을 때는 벌을 받아야겠죠. 하지만 저희가 아무리 육체적으로 피해를 받다고 했을 때 과연 그 사람이 정말 진실하게 잘못을 느낄까요? 정말 그 사람은 맞기 싫어서 마지못해서 정말 그 일을 마지못해서 뉘우치는 것일 겁니다. 그 사람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고 아니면 정신적으로 압박을 주는 편이 낫지 않을까요? 예, 그럼 연주 학생은 우선 체벌보다는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면서 기회를 줘라라는 얘기죠. 예, 그 다음 학생은요. 예, 영란이 학생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저도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저도 체벌에 관한 것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봤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저도 연주처럼 많이 선생님들한테 맞아봤습니다. 저는 연주하는 생각이 좀 비교된다고는 생각하지만 저는 체벌에 대한 것은 웬만하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잘못한 학생들에게 매를 댄다는 것은 선생님들이 그 학생을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정신적으로 생각할 기회를 주지 않고 육체적으로만 압박을 가한다면 그 학생은 도리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이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고 우선적으로 육체적으로만 고통을 준다면은 그 학생은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삐뚤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생각할 시간을 주어보고 그 다음에는 육체적 압박을 가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영란이 학생도 연주 학생과 같이 먼저 육체적인 그러한 체벌을 가하기보다는 생각할 기회를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영란이 학생이 그러면 생각할 기회를 받지 못하고 맞아본 경험이 있다는 얘기죠? 예, 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영란이하고 연주가 발표한 거에 반대해서요. 그 선생님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는 게 어떨까요? 선생님, 임주 선생님. 선생님께서는 학생들 몸에 벌을 가한 적이 있으시죠? 예, 꽤 많죠. 네, 그러면은요, 선생님께서는 이 두 학생이 지금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기회를 주지 않고서 육체적인 그 형벌만 가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선생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저도 이제 제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에서 매를 맞은 기억이 있습니다. 어머니한테 종아리 한 대 맞은 기억 있고 아버지한테 어떻게 하다가 볼따기를 슬쩍 조금 때린다는 신용으로 때리셨어요.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한문 선생님이 한문 점수가 좀 안 좋다고 한 대 손바닥 맞은 기억이 나고 중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한테 반 전체가 성격 떨어졌다고 엉덩이를 10대 맞은 적 있습니다.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그때 매번 맞을 때 그게 기억이 드는데 그 기억 나는 기억이 뭐냐면은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다. 굉장히 반항심이 생기고 왜 나를 때리냐. 기분이 나빴어요. 나는 안 때려도 잘 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때려서 한 거 아니었어. 근데 맞고 나니까 기분 되게 나쁘더라고. 그래서 처벌 자체는 반대합니다. 저도. 반대하는데 어떻게 교직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다른 선생님보다는 좀 체벌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체벌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많은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죠. 이렇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도 기억할 겁니다. 제가 무조건 때린 기억은 거의 없을 거예요. 부탁하고 다시 교정하기를 요구하고 수정을 또 요구하고 이런 과정에서 그래도 안 될 때 지금도 좀 전에도 제가 몽둥이질 하고 내려왔습니다만 그 친구들도 내가 누누이 몇 번 얘기했어요. 지금 3학년인데 1학년 때도 눈여겨봤던 친구고 2학년 때도 학교에 무리를 일으켰던 친구고 근데 3학년 올라와서도 배를 안 됐어요. 근데 이번 기회는 정말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했죠. 맞고서 교정을 할 거냐 아니면 안 먹고 딴 데로 가버릴 거냐. 근데 저는 매 자체는 반대예요. 근데 많은 학생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그 같은 어떤 규칙 그러니까 학교의 교칙을 위하여 좀 체벌을 많이 하는 편인데 부탁입니다. 저는 체벌 자체는 반대해요. 여러분들이 잘하면 선생님도 때리는 거 기분 나빠요. 자존심 상한다. 왜 때려서 고쳐야 됩니까? 근데 안 때리고 고치게 해주세요. 제 부탁이에요. 이거 체벌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 이거 체벌을 하는 사람도 기분 나쁘고 당하는 사람 정말 기분 나쁘더라고. 나 차라리 반항해요. 난 맞으면 나 더 나쁜 짓이라도 할 거야. 근데 여러분한테 부탁하는데 체벌 안 하게 해주세요. 물론 많은 친구들이 안 하게 하는데 여러 친구들이 개성이 강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의 그런 친구들의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 관계가 참 많은데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는 매 그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당신의 경험을 비추어 볼 때에도 매를 맞았을 때 기분이 썩 안 좋았다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매를 가하는 그 상태조차도 썩 기분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교칙을 위하여서 전체를 위하여서는 그 선생님들이 주문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선생님 개인을 위한 것이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잘 알 거예요. 지금 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했을 때 지금 선생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매 맞고 고칠래? 아니면 안 맞고 갈래? 이렇게 했는데 참 그건 선택형인데요. 매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라고 하는 게 사실 없더라고요. 저도 어제 저녁에 그런 적이 있어요. 저희 5살짜리 꼬마아이한테 집에 가니까 아주 일을 하나 냈더라고요. 얼마나 반지가 좋았으면 100원짜리 반지 뽑기를요. 무려 3개나 뽑아다 놨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게 잘 됐냐 잘못됐냐 분명히 이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모자라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했어요. 너 매 맞을래 안 맞을래? 참 그렇게 얘기하고서는 제가 웃었어요. 뭐냐
한 대만 맞을래, 나 안 맞을래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매라고 하는 것은 관리자 입장에서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입장에서는요. 그거 묻고 때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잘못됐으면 부모님이 알아서 그 아이에게 합당할 정도로 때려주는 것이 되지 그 아이 형편 봐가지고 너 몇 대 맞을래 하는 거 이건 매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선생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셨죠. 매라고 하는 것이 안 맞고서 큰다면 훨씬 좋겠다. 그러나 매가 가해질 때에는 생각을 좀 해라. 그리고 매 맞을 상황을 만들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임정을 학생, 정은희 학생은 어때요? 이 체벌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네, 저도 체벌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이 있거든요. 근데 우선 체벌에 대해서 찬성하는 것은요. 학생들이 가끔 가다 보면 선생님한테 맞고 할 때 그 이유는 거의 학생들이 대부분이 잘못했거든요. 예를 들면 선생님한테 대들었거나 아니면 학생 신분으로서 하면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한 다음에 선생님한테 체벌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저는 찬성합니다. 학생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을 때는 그 잘못을 마땅히 체벌을 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학생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모든 선생님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겠지만 학생들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수를 할 수 있는데 제가 반대하는 이유는요. 예를 들면 저도 지금 여태까지 9년 동안 학교 생활을 하면서 여러 번 이렇게 그 일을 보았는데 예를 들면은 선생님께서 학생들을 감정에 치우쳐서 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그걸 봤거든요. 근데 그때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제가 맞는 것도 아니면서도 그냥 기분이 굉장히 나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험을 본 후에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시험 결과는 어쩔 수 없이 안 나올 때가 있는데 그런 거 갖고 때리시거나 숙제를 안 해왔다고 신고를 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저는 반대합니다. 숙제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체벌을 한다거나 준비를 좀 안 시켜왔다고 체벌을 한다거나 시험을 못 봤다고 체벌을 가한다거나 그런 이유로서 학생들에게 체벌을 가한다는 것을 저는 반대합니다. 예, 정은희 학생은 두 가지 입장을 다 가졌네요. 우리가 여기서 사실 토론은 나는 찬성한다 반대한다지만 궁극적인 것은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토론을 하거든요. 근데 정은희 학생은 두 가지 입장을 다 얘기해 줬습니다. 잘못한 일에 대한 그 체벌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하다, 필요한 거다. 그러나 예를 들면 감정에 치우쳐서 때린다든지 아니면 시험 성적 결과를 가지고 어쩔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해지는 그러한 벌이라든지 그런 것은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때는 반대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박영주 과장님, 과장님께서는 그 체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사회자께서 얘기한 대로 체벌이라는 말이 뭐냐면 교사가 학생에게 물리적인 제재를 가함으로써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일종의 징계라고 보는데 저도 여기 좀 기력을 가지고 계시면 저는 좀 기성세대라고 볼 수 있고 여기 있는 선생님이나 또 여러 학생들은 다 신세대 학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면 제가 27년 전입니다. 제가 대학 4학년 때 예전에는 우리 고등학교로 교생 실습을 나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처음에 이제 그런 마음으로 다닌 교생 실습에 예비교사가 되기 위한 것을 이제 교생 실습을 나갔는데 교무실에 가보니까 참 낯설어서 가만히 있는데도 보니까 이상한 풍경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고등학생들 거기 좀 그래도 수준이 어느 정도 높은 학교였는데 가만히 보니까 학생들이 교무실에 자주 불려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선생님들한테 매를 맞는 걸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 매도 이런 일반적으로 회처리로 맞는 게 아니라 요즘에 그 야구 아니면 야구 빠따라는 몽댕이를 하고 엉덩이를 참 무섭게 많이 맞는 걸 많이 보고 참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그리고 저도 이제 그 뒤에 군대를 갔었고 군대 가서 많이 맞았습니다. 또 그리고 제가 이제 학교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70년대 초에 학교에 처음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보니까 학교에서는 그때만 해도 체벌이 많았습니다. 제 자신도 젊은 혈기에
순수한 마음으로 학생들 열심히 지도한다는 생각에서 학생들이 좀 많은 애를 때리고 많이 때린 적이 많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런 경우가 많은데 때리고 나서는 또 후회를 많이 해요. 때리고 나서는 내가 이걸 왜 애를 때렸을까 하는 그런 반성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학교 생활을 여러분과 같이 이제 했는데 학교 다닐 때 그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12년 다녔지만은 매를 참 많이 맞은 것 같습니다. 매를 많이 맞은 것 때문기 때문에 매를 안 맞고 안 맞은 사람에서 나보라 정도로 받아야 매를 참 많이 맞은. 요즘에 와서는 체벌에 대해서 참 얘기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체벌 문제 가지고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이 아마 80년대 초라고 생각됩니다. 체벌 문제를 가지고 거기에서 그것 때문에 교사하고 또 우리 학부형 학생들 간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생겨가지고 이것이 크게는 법정까지 가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체벌이 아직도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 교육 여건 속에서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이 학생을 지도하다 보면 지도하는 그 상황에서 열악한 그 환경 속에서 조금 전에 교무실에서 학생들 간에 싸우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지도하다 보면 또 문제 학생이 굉장히 요새는 고정같지 않고 많아가지고 선생님이 그것을 다 보면 실어주시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연이 참 내가 나가는 경우인데 순간적인 그런 상태에서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젊은 교사들이 선생님들이 좋은 의미에서 학생들을 너무 열성껏 지도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런 체벌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용주 과장님께서는 학생들에게 체벌이 가해지는 경우가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사랑하는 그 열정에 의해서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학생들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매도 가하게 하고 그리고 예 그렇게 정리되겠습니다.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매는 가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장은하 학생 한번 마무리 지어서 한번 얘기해 볼래요? 학생으로서 도저히 사실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면 체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어떤 자그마한 일에도 무조건 체벌을 가한다는 것은 저희들에게는 예, 사소한 것까지 매를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는 것, 그것을 반대한다는 얘기겠죠? 예, 그러면은 은하 학생도 체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매는 맞을 수 있지만은 사소한 것까지 매를 가지고서 다스림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얘기였습니다. 우리 정필용 과장님께서 오랜 연륜을 가지고 교육계에 지금 임하고 계신데요. 과장님께서 보시는 체벌이라고 하는 거 한번 말씀해 주세요. 체벌 옛날 이 시대에 하는 기한 체벌 근데 체벌에 관해서 세계 여러 가지 현대사의 흐름에 따라 인권이 신장되고 모든 것이 개인적인 인격이 조명되는 지만하면서 모든 학생이 다니는 무엇 따라서 자기가 어떤 체벌 공연에 따라 예정이 가하는 것을 취하는 거죠. 나도 전에 교육경영에 30년 되지만 남학교에서 많이 있었는데 애들을 좀 체벌을 했을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외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지금은 옛날과 달라서 학생들이 신세대 또 한 옛날에 이 체벌이라는 것은 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왜 체벌이 경우에 하나 방가발을 해놓고 그냥 원망을 하는 게 많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와서는 여학생이기 때문에 제가 가서 4년째를 듣는데만은 뗄 데가 없어요. 떼려고 하면 막 못했다고 방금 떨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행동을 못하기 때문에 또 거기 벗어난 일이 있으면은 내가 조금 이 소리를 치고 또 더 심하면은 나오라 해서 자극을 주기 위해서 호차이 정도로 손바닥 일단 때리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이 학교 와서 내가 학생들도 알겠지만 체벌을 않는 선생님이 있을 거 알겠지. 그러다 보니까 조금 선생님과 저런 사이에 가까워요. 선생님이 좀 대단한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보면 무슨 여자와 친구 사이 또참 인간관계는 보여드렸는데 너무 또 가까워지면 우리는 교육의 현장에 자고 또 수업이 생명이라는 거 있어요. 또 단지 생활하다 보면 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말하는 땀치가 있습니다. 땀한다. 인格을 더하기 위해서 조건입니다. 나오라고 해서 자극을 주기 위해서 한다는 사랑의 이런 강한 때가 있었지만 제가 특히 와서는 될수 있으면 체벌을 하지 않고 인간적인 대화로서 학생을 이렇게 설득하는 것이 현대의 흐름과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와서 그때 있으면 손을 안고 있어요. 손을 안고 말을 선택하고 선해져가는 대화를 해결하는 모양으로 좀 교육 현장을 이끌고 있습니다만 현대 신세대 학생들하고 그것은 원하고 있을 거예요. X세대라는 거. 그 X세대라는 것은 미지수합니까? 여러분은 미지세가 얼마나 있다. 여러분 앞으로 무한한 희망과 발전이 있는 학생들을 너무나 의적인 힘으로 강해서 안 된다. 해가지고 토학의 대화, 그 성격의 대화로서 우리 학교가 이끌고 나가는데 좋은 점도 있고요. 나쁜 점도 있거든요. 좀 나쁜 점이라고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애들의 집중력을 저하시키고 좀 수업에 조금 가시하는 애가 있다. 또 좋은 점이라는 것은 선생님과 제자 사이에 그런 선생님과 제자의 사람과 이런 관계가 온도를 미치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장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 현대 가서 될 수 있으면 생활을 설득해가지고 학생들 공부를 쉽게 하는 걸 좋은 방향으로 하는 게 좋겠죠. 예, 감사합니다. 지금 정필웅 과장님께서는요, 그 사랑의 대화로서 내 안 되고도 정말로 인격적인 관계로 우리가 수업 때 해나가고 그런 사제지간의 관계를 맺어가는 그 교육 현장에 그렇게 몸담고 계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을 X세대라고, 미지수의 세대라고. 그리고 충청남도 교육청에서요, 이런 그 표어를 공모해가지고 붙여놨어요. 무슨 표어냐면요. 때리는 손, 미운 손, 안아주는 손, 예쁜 손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과연 때리는 손은 미운 손일까요? 저는 여러분들께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매는 어떤 사람이 맞고, 매를 맞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매라고 하는 것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시대가 흐르는 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한, 학생들이, 지금의 학생들이 옛날 학생들이라고 틀리다고 해도 옛날 학생들도 그때도 그랬을 거예요. 우리는 옛날 사람이랑 틀리다고 항상 신세대거든요.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잠시 후에 방청객 학생들과 더 얘기를 나누게 결론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분이 정리하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저희 끝으로 저희 끝만 네. 더 하시고 발표하시고 싶은 분 있으면 더 발표하시라고 하시고 예, 예. 방청석에서 쭉 들었는데 네. 그 듣고선 네. 생각 예, 생각 있는 알았어요. 사람들 얘기하라고 그러고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 제가 선생님께서 정리할게요. 정리하셔가지고 예. 끝내주세요. 알았습니다. 그럼 계속 진행할게요. 예. 선생님들께서 지금 대화를 진행하는 가운데, 토론을 진행하는 가운데 뭐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 혹시 있으세요? 제가 사실 매를 뵈려면은 그만 관심이 있어야 돼. 일단 저 친구가 잘하고 있나 잘못하고 있나. 그리고 저 친구의
그 역량이 얼만큼인데 그만큼 했나? 그만큼 못했나? 이 무조건 때린다는 건 좀 잘못된 거예요. 그 친구의 역량을 보고서 거기에 못 미쳤을 때 그것이 자주 빈번할 때 매도 되는 거지. 그 일률적으로 딱 50여 명 있습니다만은 재능이 다 똑같은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좀 공부 잘하는 놈도 있고 노래 잘하는 놈도 있고 노래가 이렇게 그 그림 잘 그리는 친구도 있고 춤 잘 추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재능이 다양한데 거기에 맞춰서 좀 자기 역량은 풍부한데 게을러서 태만해서 이렇게 해서 배지를 해야겠다라는 관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어디에서 발달이 되겠습니까? 선생님들의 관심과 사랑입니다. 그게 없이는 매도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매를 가졌다. 기분 나빠요. 근데 정말 내가 잘했나? 잘못했나? 내가 내 역량을 충분히 발휘했나? 못했나? 여기까지 반성을 해주신 다음에 그래도 기분 나쁠 때는 얘기하세요. 선생님 나 정말 이건 기분 나쁘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선생님이 나를 이런 식으로 다뤄주신 건 내 인격을 모독한 겁니다. 정말 언짢습니다. 얘기 표현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것이 선생님들도 생각이 못 미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매를 때려놓고도 기분이 언짢은 데다가 선생님이 잘못 때렸을 때는 이거 선생님 반성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선생님을 또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는 함부로 되면 안 되지만 맞았을 경우 여러분들이 충분히 반성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는 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관심이고 관심으로 인하여서 많이 살펴보다 보니까 매를 대줘야 될 때 그때 매를 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매 맞고 나서 소화가 안 됐을 때 나 이렇게 소화 안 돼요. 영 생각해도 소화가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선생님께 와서 같이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저도 매를 댄 적이 있는데요. 꼭 그럴 때는 그 학생을 부르게 됩니다. 그날 우리가 화를 내도 날이 저물기 전에 풀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요. 그날 밤을 새우고 나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그 격을 갖다가 띄우지 말고 오랫동안 간격을 두지 말고 무슨 일이 있을 때 빨리빨리 가서 마음이 그러니까 일찌감치 돌아와갖고 내가 이건 잘못됐네요. 이건 잘됐네요 하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사랑으로 때렸으니까 여러분들도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가서 제가 이러이러했어요 라고 말한다면 훨씬 좋겠다라고 하는 임민주 선생님의 말씀이었어요. 자, 학생들 중에서 방청객 학생들 중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보세요. 세월에 대한 자기의 평소의 생각이라든지 지금 이야기 진행되는 중간에 그건 빠졌습니다. 제가 꼭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오늘 이렇게 방청객으로 이렇게 와주기까지 했는데 관심이 많아져서 고맙네요. 그러면은 제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주고받은 대화 가운데에서 토론 가운데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부당하게 맞은 매에 대해서는요, 보복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분명히 부당하게 맞았을 때는 우리가 이상이 생기고 그랬을 때는 사람들도 청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옛날부터요, 매를 때릴 때는 한도를 정했대요. 그냥 무조건 때리지 않았대요. 예를 들면은 40대까지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이상을 넘어가면요, 천히 여김을 받는데요. 천하게. 아우 저 사람은 사람도 아니야. 이러면서 그런 천하게 여김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럼 매 맞을 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우리 지금까지 얘기했죠. 첫째는 악한 사람한테 매질을 한다고 그랬어요. 악한 사람. 선한 사람한테 매질하는 거 보셨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미련한 사람한테 매질을 한대요. 뭐라고 했냐면은 미련한 사람은 교만해서 입으로 매를 자청한대요. 그리고 미련한 사람은 다툼을 일으킨대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입으로요 스스로 자기를 보존한대요.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말에게는 채찍이, 나귀에게는 자갈을,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가 준비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여러분들도 다 말씀하셨듯이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뜻을 알고도 그 뜻대로 행하지 않을 때, 그때에는요 많이 부모님 뜻을 많이 알고 있는데도 안 했다 그러면 많이 맞을 것이고, 모르고서 부모님 뜻이나 선생님 뜻을 어겼을 때는 조금 맞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알고서도 저지를 때는 내가 가해진다. 그 다음에 도리에 어긋나고 온순하지 못할 때, 여러분들 눈빛 한번 보면 선생님들이 그러잖아요. 내 눈빛은 왜 그래?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바라볼 때요, 눈빛이 온유하면 그 사람 때릴 수가 없어요. 웃는 낯에 어떻게 침 뱉으랴 그러잖아요. 어떻게 뺨 때리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온유한 빛을 가지면 되는데 사람이 불순한 거, 그 뻣뻣하고 이렇게 그 교만하게 이렇게 목 빳빳이 내세우고 그런 사람 보면은 그게 사람인지라 똑같을 거예요 아마. 그럴 때 매가 가해진대요. 그럼 매질은 왜 할까요? 첫째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라고 매를 가한대요. 둘째는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매를 가한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죄가 있어서 매를 맞으면은 매를 맞고 참으면은 칭찬받을 게 없대요. 그런데 선을 행하고도 매를 맞았을 때 참으면은 그것이 아름다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한 일이 없는데 맞았어요. 그걸 참아보세요. 그럼 그건 아름다움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총명한 사람은요, 말 한마디로 경계를 받는데 미련한 자는 매 100개로 때려도 소용이 없대요. 너무나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총명한 자는 말 한마디로도 고친대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 매 100개를 때려도 안 고쳐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하게 때리라고 얘기도 나와 있어요. 상하게 때리면은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서 악을 없애준대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고 마음에 두는 그 자식들마다 채찍을 가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훈계하라고 했습니다.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때리면은 그 영혼을 잘못된 곳에서 구원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어린아이의 마음속에는요, 미련한 것이 많이 있대요. 그래 징계하는 채찍은 이를 멀리 쫓아낸다고 했습니다. 결국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자식과 같이 사랑하십니다. 모두가 매맞지 않고 지혜롭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바라볼 때마다 기분 좋아가지고서 신바람 날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고 잘못된 것을 되풀이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생각 끝에 가하는 매라면 그것은 곧 사랑에 매이고, 그런 사랑은 인류가 존속되는 한 이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답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토론회를 마치면서 여러분들 각자가 내가 지금까지 맞았던 매랑 내가 매를 어떻게 대했던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주 매 맞은 아주 오래오래 기억에 남고 얘기하는 매가 있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반장이었었거든요. 근데 반장이 아주 키도 작고 별로 잘못했던 반장인데요. 저만 조용히 하고 여러 사람은 조용히 못하게 했던 그런 반장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사회선생님께서 들어오셨어요. 그러고서는 시끄러운 모습을 뵀거든요. 그래서 반장 나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갔죠. 그랬는데요. 두말할 것도 없이 그 사회식은 좀 두껍지 않습니까? 그걸로 사정없이 저를 이 몰기를 치셨어요. 그랬는데 제가 저쪽으로 뚝 떨어졌다고요. 그러고 나서는 인사를 하고서 의자에 앉았어요. 그리고 나서 잠시 생각하고 나서요. 선생님이랑 수업을 열심히 주고받으면서 헤헤거리면서 수업을 열심히 했어요. 그때 선생님 모습을 저는 봤습니다. 선생님께서 굉장히 흐뭇하게 여기시더라고요. 아, 저 아이는 내가 때린 매를 소화를 시켰구나. 그때 제가 맞은 매가 분명히 반장으로서의 책임을 다 못했기 때문에 맞았지만은 그것 때문에도 감수했어요. 그 다음에 내가 굳이 난 안 떠들었지만은 선생님께서 가하시는 걸 소화를 했기 때문일 거예요. 우리 매 맞지 않고 살 수 있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의 채찍, 사람의 막대기 그것이 있을 때 사랑받는 인생이에요. 버림받은 사람은 매도 안 맞아요. 관심도 없고요. 그럴 때에는 매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국은 지나친 매가 아닌 한은 매라고 하는 것을 고맙게 여기고 달갑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애쓰셨어요?